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드리는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는 이슈앤피플 2부의 첫 코너입니다.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이에요? 첫 소식? 네,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당시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2021년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기소된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정 경쟁을 가장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한 거고요. 조교육감 사건은 2021년 설립된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유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네,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오는 10월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이 나오고 서울시 교육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의 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에 후회가 없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이제 마무리됐는데 재산 목록이 공개됐는데 좀 눈에 띄는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22대 국회에 새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들의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 8,100만 원이었고 네. 100억대 자산가 5명이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균 42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더불어민주당 18억여 원, 조국혁신당 22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은 민주당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한 의원 가운데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5명이었고 신규 등록 의원 3명 중 2명의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누굴까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입니다. 100억 원 넘는 예금을 포함해 가장 많은 33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 의원의 재산이 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물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김원혜 의원이 1위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강남 대치동 빌딩 등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신고했어요. 반대로 재산 하위 10명은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 1명, 사회민주당 1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6억 원 넘는 채무 등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52억 원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또 김남국 전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어서 네,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3월 기준 5개월 만에 약 6억 3,600만 원 늘어난 21억 8,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5개월 만에 6억이요? 네, 지난 3월에 15억 4,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1억 8,300만 원을 신고한 겁니다. 이 가상자산은 1억 5천만 원대에서 2억 1천만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가의 외제 차량 같은 이색 자산도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최고 재력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 2억 5,600만 원을 신고했고요. 또 민주당 강효정 의원은 1억 2,400만 원의 그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했습니다. 재산을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12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KBS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어달라면은 집행정지 사건이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배당되자 방통위가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건데요. 이 기피 신청이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그 이유가 합당한지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네.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리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2부는 MBC 대조조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튿날 KBS 김찬대, 류일형 등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방통위는 유사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건 같은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며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피 신청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경제 소식인데 엔비디아 주가 폭락 소식이 전해지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락되는 거죠? 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 28일 실적 발표 후 미국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7%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약 268조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세상에. 네, 실적이 잘 안 나왔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올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네. 월가가 예상했던 매출 287억 원을 뛰어넘은 거고요. 네. 네. 올 3분기 매출은 3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도 월가 전망치 317억 달러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한 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약했다. 이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날 시간외 거래, 장전 거래에서 전거래일 대비 약 6.89% 하락한 주당 116.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1% 하락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 남아있는데 이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십수년 동안 봤어요. 저 많이 진짜. 봤죠. 맞아요. 예. 네, 저도 뭐 전국 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럼요. 네, 사라진 딸 혜희 씨를 2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 송기룡 씨가 근데 딸을 찾지 못하고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세상에. 교통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져서 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송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왔고요. 지난 26일 폐품 수거 트럭을 타고 가다 마주오던 덤프 트럭과 충돌해 숨을 거뒀습니다. 네,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대표에 따르면 송 씨는 숨지기 하루 전 현수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딸 혜희 씨는 17살이던 1999년 2월 경기도 평택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딸 혜희 씨를 찾지 못했고요.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25년 넘게 전국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전국 아동보호시설을 수소문하는 등 딸을 애타게 찾아왔습니다.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네, 트럭으로 네. 호떡 행상을 하며 번 돈을 딸을 찾는 데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함께 딸을 찾으러 다녔던 송 씨의 아내는 딸 실종 5년 뒤 우울증을 앓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 품 안 가득 딸 얼굴이 담긴 전단을 아는 채 어떡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서 저는 이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현수막을 온 데다가 수십 년 동안 글쎄요, 네. 걸었겠지. 맞아요. 정말 마음이 진짜 참 너무한다, 섭섭합니다. 진짜.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생전에 딸을 찾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네. 휘핑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휘핑 퀴즈 드릴게요. 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해 화제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지난 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됐다는 시장의 판단에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 AI 반도체의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이 기업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 요정이 주관식은 힘들다고 해서 제가 보기 준비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인디아, 2번 캄보디아, 3번 엔비디아입니다. 네. 보기 다시 한번. 1번, 인디아, 2번, 캄보디아, 3번. 엔비디아. 네. 자, 날못. 이상하다. 네, 영과 영과 날못인데. 날못. 예. 영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일단 힌트를 드리면 나라 이름은 아닙니다. 나라 네. 이름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젠슨 황이라는 가죽 재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CEO죠. 근데 하여튼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짧고 굵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휘 아나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문 약칭이 뭐예요? MB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저도 힌트 드리자면 네 글자입니다. 오늘.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1번 인디아 2번 캄보디아 3번 엔비디아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가사에 천벌이에 이게 나오죠. 첫머리는 아니고 아니고 아주 중간인가? 네, 아. 네, 중간에 있어요. 아무튼 다이아몬드가 연상되는 거죠? 이 곡 들려드릴 때요. 그 사이에 답 주시고요. 최희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